버스 종점 1장 7시 30분. 정확히 그 시간이면 그는 나타났다. 버스 702번 노선은 서울 외곽을 도는 한적한 길이었다. 출퇴근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주말이면 더욱 한산했다. 정민은 이 노선을 운행한 지 3년째였다. 매일 같은 길을 반복하다 보니 승객들의 얼굴도 익숙해졌다. 학원에 가는 중학생, 병원에 다니는 할머니, 출근하는 회사원들. 그리고 맨 뒷좌석의 노인. 사람들은 그를 종점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언제나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내리지도 않고 말도 없이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 폭염에도 한겨울 추위에도 그는 변함없이 나타났다. 처음엔 정미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종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승객은 가끔 있었지만 매일같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사람은 없었다. 더구나 할아버지는 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종점에 도착해도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오는 것처럼. 저 할아버지 매일 뭐하러 오시는 걸까? 동료 기사 한 명이 물었을 때 정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그냥 심심하신가 봐요.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버스나 지하철 타고 하루 종일 다니시는. 하지만 정민은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단순히 심심해서 버스를 타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눈엔 무언가 찾고 있는 듯한, 아니 기다리고 있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때로는 희망이, 때로는 체념이, 때로는 깊은 슬픔이 그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정민은 가끔 할아버지를 관찰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다. 맨 뒷좌석 창가.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곳에, 만약 누가 앉아 있으면 그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며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작은 물건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의장. 그날도 평소와 같았다. 할아버지는 정확히 7시 30분에 버스에 올랐다. 낡은 회색 재킷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였다. 그는 정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천천히 맨 뒷좌석으로 걸어가 창가에 앉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에 꼭 쥐었다. 정미는 백미러로 그를 힐끗 보았다.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것은 작은 사진이었다. 오래된 듯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색도 바랬다.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무언가 중얼거렸다.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정민은 그것이 대화임을 알 수 있었다. 사진 속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버스는 익숙한 길을 달렸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언덕을 넘고 강변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렸다. 승객들은 하나둘 내렸고 종점에 가까워질수록 버스는 텅 비어갔다. 도시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주변은 더욱 한적해졌다. 아파트 단지도 사라지고 논밭과 허름한 공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종점은 옛 시골역 근처였다. 지금은 기차도 다니지 않고 사람도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다. 역사는 폐허처럼 남아 있었고 근처엔 허물어진 건물들과 잡초만 무성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붐볐을 곳이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버스가 멈추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정민은 그가 드디어 내리는가 싶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버스 문 앞까지 걸어왔다가 다시 돌아서서 자리에 앉았다. 마치 확인하듯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없네. 정민은 그 말을 들었다. 너무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버스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엔 실망보다는 익숙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매일 같은 대답을 듣는 것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처럼. 3장. 호기심은 점점 커졌다. 정민은 할아버지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궁금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종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 그가 손에 쥔 사진 속엔 누가 있을까? 무엇이 그를 매일 이곳으로 오게 만드는 걸까? 어느 날 정민은 용기를 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볼 때 정민은 뒷좌석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가 놓고 간 자리엔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아마도 주머니에서 빠진 모양이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6살쯤 되어 보였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다. 부부도 행복해 보였다. 남자는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고, 여자는 남자의 팔을 잡고 웃고 있었다. 배경은 어디선가 본 듯한 정류장이었다. 낡은 벤치와 버스 표지판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로 지금은 폐허가 된 역사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정민은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펜으로 쓴 듯 했는데 세월 때문에 잉크가 번져 있었다. 1995년 4월 12일. 종점에서 기다릴게. 소영. 정미의 가슴이 철렁했다. 1995년이면 거의 30년 전이었다. 그리고 4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분명 어디선가 들은 날짜였다. 할아버지가 돌아왔다. 정민은 황급히 사진을 자리에 놓았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집어들고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았다. 그의 얼굴엔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가 사라졌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정민은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그 날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1995년 4월 12일. 분명 어디선가 들은 날짜였다. 뉴스에서였을까 아니면 신문에서였을까. 그날 밤 정민은 인터넷을 뒤졌다. 1995년 4월 12일 버스 사고를 검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1995년 4월 12일 702번 버스 전복사고. 사망 3명, 부상 12명. 기사에는 사고 현장 사진도 있었다. 정미가 매일 지나는 그 종점 근처였다. 당시 도로가 좁아 버스가 미끄러지며 전복됐고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들이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었다. 비 오는 날이었고 운전기사가 커브길에서 핸들을 잘못 꺾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사망자 명단에는 세 이름이 있었다. 김소영 28세, 김민준 6세, 그리고 이정민 30세. 정민은 숨이 막혔다. 사진 속 그 가족이었다. 아이스크림을 먹던 아이, 환하게 웃던 부부. 그들은 그날 종점으로 가는 길에 죽었다. 정민은 기사를 더 읽었다. 유족 인터뷰도 있었다. 아버지가 일 때문에 함께 타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날 할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버스를 타지 못했던 것이다. 4장. 다음 날 정민은 할아버지를 다시 보았다. 평소처럼 7시 30분에 올라탄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창밖을 바라봤다. 정민은 알게 됐다. 할아버지가 매일 이 버스를 타는 이유를, 그가 종점에서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30년 전 그날 할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버스를 타지 않았다. 어쩌면 일이 있었거나 늦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가족은 종점에서 기다릴게라는 말을 남기고 버스에 올랐다. 하지만 그들은 종점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 길 위에서 영원히 멈춰버렸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이곳에 왔다. 가족이 약속한 그 종점으로. 혹시라도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아니, 어쩌면 희망이 아니라 속죄였을지도 모른다. 함께 타지 못한 죄책감, 살아남은 자의 고통. 그것이 할아버지를 30년 동안 이 버스에 묶어둔 것인지도 몰랐다.
정민은 가슴이 먹먹했다. 말을 걸어야 할까? 위로를 해야 할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30년이나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 며칠 동안 정민은 고민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심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이번엔 버스에서 내렸다. 정민은 휴게 시간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따라 내렸다. 할아버지는 폐허가 된 역사 쪽으로 걸어갔다. 정민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를 지켜봤다. 할아버지는 허물어진 벤치 앞에 섰다. 그 벤치는 사진 속에 나온 바로 그 벤치였다. 30년이 지나 페인트는 벗겨지고 나무는 썩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서서 사진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 사진이 날아갈까봐 손으로 꾹 눌렀다. 소영아, 민준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다. 오늘도 약속 지켰어. 아빠 여기 왔어. 너희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정민은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이곳에 와서 만날 수 없는 가족을 기다린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이렇게 혼자 서서 사진을 바라봤을까? 미안해. 그날 함께 못 타서. 아빠가 일 때문에 늦었어. 너희만 먼저 보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함께 탔어야 했는데.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놀라서 돌아봤다. 할아버지. 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매일 할아버지를 태우는 기사예요. 할아버지는 정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할아버지를 탓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진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정민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5장. 그날 이후 정미와 할아버지는 가끔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김영수였다. 그는 30년 전 작은 공장에서 일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가기로 했었다. 종점 근처에 작은 호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피크닉을 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공장에 급한 일이 생겨 영수는 늦었다. 그는 가족에게 먼저 가라고 했고 소영은 종점에서 기다릴게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은 종점에 도착하지 못했다. 영수가 공장 일을 마치고 뒤따라갈 때 이미 사고는 일어난 뒤였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가족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날 이후로 매일 이곳에 와요. 영수는 조용히 말했다. 소영이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정민은 물었다. 30년 동안요? 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수는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이 사진은 소풍 가기 전날 찍은 거예요. 민준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길래 셋이서 근처 가게에 갔죠. 소영이가 사진 찍자고 해서 찍었어요. 마지막 사진이 됐네요. 정민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가족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내일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른 채. 할아버지, 이 사진 새로 뽑아드릴게요. 너무 낡았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게 좋아요. 시간이 지난 만큼 낡아야죠. 하지만 정민은 며칠 후 새로 인화한 사진을 가져왔다. 영수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받았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고맙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6장.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4월이었다.
정민은 달력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4월 12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고가 난 바로 그날. 30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4월 12일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타났다. 그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하얀 국화와 노란 장미였다. 소영이 좋아하던 꽃이라고 했다. 버스는 출발했다. 영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정민은 백미러로 그를 지켜봤다. 영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슬픔보다는 평온함에 가까웠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종점에 도착했다. 영수는 꽃다발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다. 정미도 따라 내렸다. 오늘은 함께 가야 할 것 같았다. 영수는 벤치로 걸어갔다. 그리고 꽃을 그곳에 놓았다. 사진도 꺼내 옆에 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서서 바라봤다. 소영아, 민준아. 30년이 지났네. 영수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아빠가 매일 여기 왔어. 너희가 약속했으니까. 종점에서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정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처음엔 너무 괴로웠어. 왜 아빠만 살아남았나 싶었지. 함께 갔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아빠가 여기 남은 이유를. 영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따뜻한 봄볕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너희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어. 아빠가 살아서 너희를 기억하는 한 너희는 계속 살아있는 거니까. 영수는 잠시 침묵했다. 이제 아빠도 가봐야 할 것 같아. 너희한테로.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정민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영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정미와 눈이 마주쳤다. 기사님. 네,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매일 저를 태워주셔서. 할아버지. 이제 그만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정민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영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정미가 본 것 중 가장 평화로운 미소였다. 부디 행복하세요, 기사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웠어요. 영수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낡은 사진은 벤치 위에 놓아두었다. 새 사진만 가져갔다. 이건 여기 놔둘게요. 이곳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약속 장소니까. 영수는 버스로 돌아왔다. 정미도 따라 올라탔다. 버스는 출발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7장.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정미는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영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미는 불안한 마음으로 버스를 출발시켰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종점에 도착했을 때 정미는 뒷좌석을 확인했다. 그곳엔 작은 메모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기사님께 제 집 주소를 적어둡니다. 혹시 소식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했습니다. 김영수. 정민은 손이 떨렸다. 그녀는 바로 그 주소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건 영수의 조카였다. 삼촌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정민은 눈물이 쏟아졌다. 평화롭게 가셨어요.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조용히 손에 사진을 꼭 쥐고 계셨어요.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행복한 얼굴이셨어요. 정민은 버스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승객들이 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운전석을 떠날 수 없었다. 낡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뒷면에 글씨가 보였다. 종점에서 기다릴게. 소영. 그리고 그 아래 새로 쓰인 글씨가 있었다. 영수의 필체였다. 나도 이제 갈게.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민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사진 위를 비쳤다. 사진 속 가족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민은 장례식에 갔다. 조촐한 장례식이었다. 영수에겐 친척이 많지 않았다. 30년 동안 그는 거의 혼자 살았다고 했다. 가족을 잃은 후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 영정 사진 속 영수는 젊었다. 아마도 사고 나기 전에 찍은 사진인 듯 했다. 옆에는 가족 사진도 놓여 있었다. 소영과 민준이 함께 있는.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조카가 말했다. 삼촌은 30년 동안 매일 그 버스를 타셨대요. 제가 그만 타시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장례를 치른 후 정민은 종점으로 갔다. 허물어진 벤치 위엔 아직도 꽃이 놓여 있었다. 시들지 않고 여전히 싱싱했다. 정민은 그 옆에 영수가 남긴 사진을 놓았다. 그리고 자신도 꽃 한 송이를 더했다. 이제 만나셨을까요? 할아버지.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듯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정민은 미소를 지었다. 영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됐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났고 그는 마침내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갔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곳에 있었다. 바람이 불고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스했다. 이곳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다. 사랑의 장소였다. 30년 동안 한 사람이 지켜온 약속의 장소였다. 정민은 일어났다. 버스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봤다. 벤치 위의 사진과 꽃들.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는 햇살.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그리고 행복하세요. 정민은 천천히 버스로 걸어갔다. 에필로그. 702번 버스는 여전히 매일 같은 길을 달린다. 맨 뒷좌석은 비어 있다. 하지만 가끔 따뜻한 봄날 오후가 되면 그 자리에 햇살이 가득 내려앉는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정민은 그럴 때마다 백미러를 본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짓는다. 영수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그가 바라보던 그 창밖을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가족들과 만났을까? 정민은 믿는다. 영수는 이제 행복하다고. 3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고. 그는 약속을 지켰고 사랑을 증명했고 이제는 쉬고 있다고. 종점 근처를 지날 때마다 정민은 속도를 줄인다. 그리고 그 벤치를 본다. 사진과 꽃은 이제 없다. 영수의 조카가 가져갔다. 하지만 그곳엔 여전히 무언가 남아있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 사랑과 기억의 흔적. 어느 날 새로운 승객이 물었다. 기사님, 저 벤치가 뭐예요? 왜 저기만 깨끗해요? 정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누군가 매일 그곳을 찾아왔었어요. 30년 동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만났나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국엔 만났을 거예요. 승객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702번 버스는 변함없이 같은 길을 달렸다. 그리고 정민은 매일 그 길을 운전하며 영수를 기억했다. 가끔 정민은 영수의 조카에게 전화를 했다. 안부를 묻고 영수의 이야기를 들었다. 조카는 말했다. 삼촌이 돌아가신 후에 삼촌방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일기장이 나왔어요. 30년 동안 쓴 일기였어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매일 버스를 탔던 이야기였어요.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요. 정미의 가슴이 뭉클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제 갈 시간이 된 것 같다. 30년은 충분히 길었다. 소영아, 민준아, 아빠 간다. 기다려라. 그리고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정민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삼촌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버스는 종점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저 멀리 허물어진 벤치가 보였다. 정민은 잠시 버스를 세웠다. 내려서 벤치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았다.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가족분들과 함께요.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흔들렸다. 정민은 그것을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그렇게 오래, 깊이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정민은 한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버스로 돌아왔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종점을 지나 도시로 향했다. 정민은 백미러를 봤다. 맨 뒷좌석엔 여전히 햇살이 가득했다. 마치 누군가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처럼. 정민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그곳에서 행복하세요. 버스는 오늘도 달린다. 종점을 향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곳에는 누군가의 기억이, 누군가의 사랑이, 그리고 누군가의 약속이 살아 숨쉬고 있다. 30년 동안 지켜진 약속.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증명이었고, 삶의 의미였고, 존재의 이유였다. 영수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햇살이 비칠 때마다 그의 사랑은 계속된다. 그리고 정민은 안다. 진정한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록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702번 버스는 오늘도 달린다. 그 사랑을 싣고 그 기억을 안고 그 약속을 지키며 종점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끝없이 영원히.